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더라도 이렇게 염증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면역이 그만큼 저하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암이 증식을 해요. 첫 번째, 대장암 수술 전후의 관리. 첫 번째 사례, 최근에 진료했고 입원을 곧 하실 분이 사례입니다. 수술 열흘 전에 이제 진료를 하셨어요. 이분께서 체력 저하와 체중 감소, 흡변 증상들이 있어서 수술 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 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잘 인식을 못 하세요. 그럼 수술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가시는데 사실은 제대로 관리하시려면 수술 전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술 전 관리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 2주 뒤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체력 저하, 체중 감소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수술하고 나면 체력 많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 나빠지고 이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전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원하셔서 곧 입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지식인 질문으로 또 올라온 질문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면 대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2회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하루하루 기운이 없어요. 잘 챙겨 먹으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술 전 관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식이 영양 관리예요. 이때부터 고기를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꼭 그렇게 고기를 먹을 필요 없다. 고기는 물론 단백질 섭취해서 영양 목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게 암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붉은 고기는 제가 절대적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청국장, 낫또, 두부, 버섯류, 계란으로 가능하세요. 대신에 이제 영양 관리를 위해서 보조식품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비타민 A, C, 미네랄, 오메가3 이런 항산화 물질들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왜냐하면 수술 후에 염증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아미노산 식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체력이 많이들 떨어지는데 수술 전에는 운동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극기 운동, 가벼운 산행 정도,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한 20%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불안감이 많으시니까 불안감 해소는 우리가 명상법으로 미용 감사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면역 관리는 면역을 높이는 주사제들이나 항산화 주사나 그리고 과부산소 고주파 치료를 미리부터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수술 후 관리입니다. 이게 수술을 하고 2주째 오신 분의 혈액 검사 결과예요. 보시면 헤모글로빈이 10.9로 많이 떨어져 있죠. 대부분 빈혈이세요. 또 수술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거의 한두 주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 수치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13.49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주 전에는 26인데 반쯤 떨어진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증 환경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는 제거하더라도 이렇게 염증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면역이 그만큼 저하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암이 증식을 해요. 그래서 한두 달 사이 암이 증식을. 이때 관리가 굉장히 관건적이에요.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앞에서 단백질 섭취 어떻게 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 일반 식사가 제대로 하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소화기능이 대부분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파이토케미칼 스프, 현미, 누룽지, 채소찜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두 주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영양요법입니다. 1차적으로는 염증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을 듬뿍 드시고 주사로도 맞고 이건 완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A, C, 미네랄, 오메가3, 아미노산까지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사제로도 셀레늄 주사나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 이게 비타민 C는
메가요법이 아닙니다. 항산화 목적으로 하는 거는 10g 이하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산화 주사, 그리고 이제 빈혈과 알부민 수치가 알부민 저하증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아미노산 식품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식품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침 식단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 잘 챙겨 드시고 있고, 그래서 아미노산 식품은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췌장 효소에 의해서 소화분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아미노산화, 이게 나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혈액의 원료가 되고 세포를 재생하는 원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췌장 기능이 또 안 좋으세요. 또 위장 기능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소화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먹은 게 살이 되고 피가 안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식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리템, 모링가, 들깨 요 세 가지를 발효한 식품을 드시게 하고, 여기에 18종의 아미노산과 비타민과 오메가3가 특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요걸로 영양요법을 잘 챙겨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 주사를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항산화 목적이에요. 얘가 또 면역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항염작용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운동을 세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명상법으로 불안감 해소하시고 이완요법, 이미지요법, 미용감사 잘 배워서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면역요법으로 면역증강 주사, 사이모신 알파나 미슬토, 이것도 체질에 맞아야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열요법으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도움이 되는 게 양자찜질이에요. 이거는 전신 온열이에요. 이것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다 돈 드는 것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자찜질도 꾸준히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산소 치료, 광양자 치료 이런 것들도 해독과 정혈, 면역을 높이는 데 다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자 테라피예요. 양자 테라피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술하고 나면 혈관 잘리죠, 림프관 잘리죠. 이게 림프관에 이 프리모관이 들어있거든요. 프리모관이 경락이에요. 에너지가 통하는 통로가 해부학적 구조예요. 이게 다 잘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리니까 이제 에너지 블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배터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개선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양자 테라피예요. 그래서 특히 수술 후에 이 치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면역 높이는 목적으로 쓰는 사이모신 알파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감염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미슬토, 이거는 세포 독성 효과가 있어 암세포를 파괴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 베타 엔돌핀을 분비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면역을 조절하고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술한 부위에 이런 붉은색의 에너지 블록이 다 생겨 있어요. 그쪽에 에너지가 안 좋은 거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에너지 블록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마이너스 70mV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암 환자분들은 마이너스 15mV 밖에 안 돼요. 그 밑이에요. 이러면 이제 수술 직후는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마이너스 50 이상은 올려야 돼요. 그래야 손상 입은 세포가 재생이 되거든요. 이 배터리 올리는 게 미세 전류를 흘려서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양자의학, 양자치료 개념이에요. 미세 전류 효과는 ATP 생성을 증가시켜요. ATP가 뭔지 아시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미노산 운반율도 증가시키고 단백질 합성도 증가시켜요. 여기까지 또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